2월 13일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국고채를 포함한 채권 시장 전반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재정경제부는 우리나라 경제가 내수와 수출 호조로 경기 회복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전 연준 부의장이 연방준비제도의 추가 금리 인하가 한 번 정도에 그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샤프링크 게이밍 경영진은 최근 가상자산 시장의 변동성에도 이더리움 활용 금융 전략의 타당성을 강조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다주택자에 대한 대출 규제 강화 가능성을 시사하며 부동산 안정에 자신감을 보였습니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13일 국고채를 포함한 채권 시장 전반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이는 이번 금리 상승과 수급 부담 등으로 국고채 금리가 상승한 데 따른 조치입니다. 채권 발행기관 협의체를 통해 수급 상황 점검과 대응 방향을 지속적으로 논의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가상자산 거래소의 내부 통제 점검과 시장 감시도 강화해 시장 불안 요인을 최소화하기로 했습니다. 주요국 통화정책과 미국 관세정책 등 대외 리스크가 상존함에 따라 설 연휴 기간 중에도 상황 점검을 계속할 계획입니다. 재정경제부는 우리나라 경제가 소비 등 내수 개선과 반도체 중심 수출 호조로 경기 회복 흐름이 4개월째 이어지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소매 판매는 내구재 감소에도 준내구재와 비내구재가 증가해 전체적으로 늘었고 4분기 민간 소비도 전기 대비 소폭 증가했습니다. 수출은 1월 기준 반도체, 컴퓨터, 무선통신, 자동차 등 주요 품목에서 큰 폭으로 증가했으나 선박과 석유화학은 감소했습니다. 다만 취약 부문의 고용 어려움과 건설 투자 감소, 주요국 관세 부과로 인한 불확실성은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재경부는 에너지 가격 변동성 등의 지정학적 불확실성을 고려해 거시정책과 소비, 투자, 수출 활성화 노력, 2026년 경제 성장 전략을 속도감 있게 추진할 예정입니다. 연방준비제도가 추가 금리 인하를 한 번 정도만 시행하고 이후 인하를 멈출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로저 퍼거슨 전 연준 부의장은 경제지표가 연준의 추가적인 금리 인하를 지지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노동시장이 견조하며 실업률은 4.3%로 낮아진 상황에서 민간 부문의 일자리 창출이 활발하다고 평가했습니다. 연방기금 금리 선물 시장은 오는 3월과 6월 연준의 금리 동결 가능성을 상당 부분 반영하고 있습니다. 퍼거슨 전 부의장은 인플레이션 압력이 예상만큼 빠르게 완화되지 않아 연준이 신중한 정책 운용을 이어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샤프링크 게이밍 경영진은 최근 가상자산 시장의 변동성에도 이더리움 활용 금융 전략의 타당성을 강조했습니다. 조 루빈 회장과 조지프 샬롬 최고 경영자는 이더리움을 단순 투자 수단 대신 생산적 금융 인프라로 봐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샬롬 CEO는 거시적 순풍과 토큰화 자산의 성장에 주목하며 일시적 가격 하락은 위험 회피 심리에 따른 현상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샤프링크는 이더리움을 스테이킹하며 수익률 창출에 집중하고 있고 앞으로도 적극적인 매수와 스테이킹 전략을 유지할 예정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사회관계망 서비스를 통해 다주택자에 대한 강력한 압박 메시지를 전달하며 정책 수단을 세금에서 주택담보대출로 확대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대통령은 다주택자의 기존 주택담보대출 만기 문제를 거론하며 대출 연장 혜택 제한 가능성을 시사했고 다주택 보유에 따른 사회적 비용과 공정성 문제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미 여러 차례 다주택 정리 기회를 제공했고 다주택자의 버티기 전략이 시장 안정에 부정적이라는 인식을 확고히 하고 있습니다. 이번 정책 방향은 세제 강화 외에도 대출 규제 강화까지 포함하면서 부동산 문제를 단순한 시장 관리가 아닌 질서와 공정성의 문제로 재정의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은 시장 안정에 자신감을 표명하며 국민적 지지 확보 시 정부가 규제와 세제, 공급 수요 조절을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는 지난해 4분기 연결 기준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 약 9.7% 감소하며 어닝 쇼크를 기록했으나 주가는 큰 변동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자회사 두산밥켓과 두산퓨얼셀의 실적이 부진한 반면 본업인 에너빌리티 부문은 영업이익이 166.3% 급증해 긍정적인 모습을 보였습니다. 전문가들은 체코 두코바니 시공, AP1000 기자재, 테라파워, 와이오밍 프로젝트 등 중장기 수주 모멘텀과 소형 모듈 원자로 수주 기대가 여전하다고 평가했습니다.
올해 수주잔고 목표치는 지난해보다 다소 낮게 제시됐지만 회사의 보수적인 가이던스 성향을 감안할 때 상회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합니다. 수급 측면에서는 가스터빈 공급 부족으로 계약 단가 상승이 예상되며 한미 원전 협력과 12차 전력 수급 기본 계획이 주가 상승의 기회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대미투자특별법 처리특별위원회가 국민의힘의 반대로 파행을 빚은 것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그는 관세율이 25%로 다시 인상될 위험이 있는데 그로 인한 경제적 피해와 신뢰 훼손에 국민의힘이 책임을 질 것인지 질문했습니다. 정 대표는 이런 파행이 국가적으로 매우 중대한 문제라고 지적하며 대미투자특별법 처리가 미국과의 신뢰를 공고히 하고 통상 마찰을 줄이기 위한 시급한 조치라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국민의힘이 영수회담 자리와 민생법안 처리마저 외면하는 것은 책임 있는 야당의 모습이 아니라고 비판했고 초당적 협력에 동참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한병도 원내대표도 국민과의 약속을 휴지 조각으로 여기고 파행을 일으킨 국민의힘을 강력히 규탄하며 기업과 국민을 위한 책임 있는 자세를 요구했습니다.